사람은 평생 단 한 번 목숨을 건 선택을 한다. 태준아, 정말 태준이 맞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80세 홀로 사는 할아버지에게 10년 만에 나타난 손자. 그런데 어르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으로만 가세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무슨. 이 정도면 충분해. 생각보다 재산이 많네.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도 이제 그만해. 진짜는 누구인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내가 정말 내 손자 맞니? 뒤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뒤를 돌아보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긴박함이 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세게 꾹 눌러주세요.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작성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길,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80세 노인 장석호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석함을 꼭 쥐고 서 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깊은 외로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먼저 떠난 아내의 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추억의 조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손자 태준이에요. 뒤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석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절히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린 적이 있었을까요? 손자의 목소리는 10년 전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멀리서 다른 목소리가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손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석호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금은방 사장인 박만수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으로만 가세요. 무슨 일일까요? 깨진 액자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찢어진 가족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태준이가 석호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낯선 청년의 차가운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석호는 평생을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보냈습니다. 50년 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은 석호의 모든 기억이 담긴 보물창고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딸은 해외로 떠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연락이라고는 명절 때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너무 바쁘다고 하네. 손자도 대학생이 되더니 할아버지 생각할 겨를이 없나 봐. 석호는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태준이 대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생일 때 짧은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그저 잊혀지는 존재일 뿐이지. 석호는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실나무 아래 놓인 오래된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그 그네에는 TJ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새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던 태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칼로 새겨 넣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새기면 저 혼자만의 그네가 되는 거죠? 그럼 태준이만의 특별한 그네야. 그때 태준이는 왼손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석호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질 뿐이었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나오고 있었지만 혼자 듣는 음악은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져다 준 것들이었지만 석호는 입맛이 없어 대부분 버리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도 혼자 끓이면 맛이 없어 석호는 매일 같은 반찬으로 식사를 때웠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몇 점, 그리고 밥 한 공기. 그것이 80세 홀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평소와 다르게 박만수가 급한 기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석호와 오래도록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동병상련의 처지였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아니,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는 흥분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박만수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더니 석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자분을 찾았어요. 태준이를 찾았다고요. 석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태준이를? 어디서? 어떻게? 네, 분명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키도 그대로고 목소리도, 얼굴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태준이 맞아요. 하지만 박만수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어딘가를 힐끔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석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태준이가 올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본다는 게 무슨,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그냥 저를 믿고 따라 해주세요. 제발요. 태준이를 위해서라도. 박만수의 간절한 표정에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손자만 다시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알겠소. 뒤돌아보지 않겠소. 박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분 후 정말로 젊은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만으로도 석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석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얼굴을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태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명 태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톤도 억양도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태준아, 정말 너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석호는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5년간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청년도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죄송해요. 연락도 안 드리고.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석호가 보지 못하는 순간 청년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슬쩍 지갑을 꺼내 확인했는데 그 속에서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살짝 보였습니다. 석호는 그런 것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자가 돌아왔다는 기쁨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80세 노인에게는 이 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손자 맞니? 석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미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에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손자 태준이가 정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태준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석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청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일어났니? 석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태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눈이 떠져서 아침 식사 준비할 테니까 씻고 나와라. 석호는 기분 좋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지글지글 부치면서 석호는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고소한 기름 냄새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어렸을 때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때 태준이는 계란 후라이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특히 노른자가 살짝 터져서 흘러나오는 것을 밥에 비벼 먹는 것을 좋아했었죠. 그리고 항상 할아버지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태준이 계란 후라이 좋아하지? 석호가 물어보자 태준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좋아해요. 하지만 무언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석호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흐릿해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할아버지, 혹시 이 집에 옛날 사진이나 그런 게 있나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석호는 기뻐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많지. 내가 어렸을 때 사진도 많이 있어. 석호가 앨범을 가져오는 동안 태준이는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태준이의 시선이 특히 서류가 꽂혀 있는 서랍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랍장에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7살 때 사진이야. 석호가 돌아와서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참, 태준아. 너 어릴 적에 이 집 정원에서 뛰놀던 거 기억하니? 물론이죠. 할아버지랑. 매실 따던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태준이가 대답했지만 석호는 미묘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정원에는 매실나무가 없었습니다. 감나무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석호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헷갈리나? 아니면 예전에 매실나무가 있었나? 식사를 마친 후 석호는 동네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계속 어딘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당연하지. 내가 어렸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귀여워했는데. 태준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서. 동네를 걸으면서 석호는 여러 이웃들에게 손자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태준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준이라고? 그런데 예전 태준이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사람은 다 크는 거지. 얼마나 많이 컸는데. 석호는 이웃들의 의아한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속 태준이를 이상하게 쳐다보자 태준이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온 후 석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태준이는 재빨리 서류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은행 통장. 태준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생각보다 재산이 많네. 태준이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뭐 하고 있었니? 석호가 들어오자 태준이는 당황하며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집 둘러보고 있었어요. 석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왜 서류를 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태준이가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석호는 태준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젓가락 잡는 법, 밥 먹는 습관, 말하는 톤. 분명 기억 속의 태준이와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잡는 방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태준아, 너 왼손에 있던 흉터는 어디 갔니? 석호가 갑자기 물어보자 태준이는 깜짝 놀라며 왼손을 숨겼습니다. 흉터요? 아, 그거 많이 연해져서. 하지만 태준이의 왼손에는 흉터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석호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흉터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밤이 되어 태준이가 잠든 후 석호는 혼자 정원에 나와 그네에 앉았습니다. TJ라는 이니셜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태준이가 맞을까? 하지만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석호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의심의 조각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네가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류도 확인했고 곧 끝날 것 같아요. 석호는 조용히 창문 근처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속고 있어요. 의심하긴 하지만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모든 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석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런, 설마 정말로. 석호는 벽에 기대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손자가 가짜였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태준이에게 일부러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하니? 태준이는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자장가요? 잘 기억이. 아, 그럼 정원에 있는 오르골 소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오르골이요? 태준이의 반응을 본 석호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태준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장가는 태준이가 잠들 때마다 들었던 소중한 추억이었고 정원의 오르골은 태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석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재회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80세 노인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석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감히 늙은 할아버지의 간절함을 이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박만수는 어떻게 이 청년을 데려온 것일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석호는 용기를 내어 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야, 잠깐 나와 볼 수 있나?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냥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박만수가 금은방에서 나와 석호를 만났을 때 석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만수야, 솔직히 말해줘. 그 청년이 정말 우리 태준이가 맞아? 박만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석호는 박만수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선후배로 지낸 사이였기에 박만수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만수야, 나를 뭐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석호의 간절한 눈빛에 박만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이세요? 태준이가 돌아온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석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만수도 이 거짓말의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석호는 박만수와의 대화 이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후배마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만수까지. 대체 왜 이런 일이?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산책하고. 석호는 태준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손자일까? 아니면 완전한 남일까? 그런데 목소리며 얼굴이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석호는 조심스럽게 태준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일이 있니? 초등학교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던 기억이. 혹시 2학년 때 다리를 다쳐서 깁스한 일은? 태준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요. 물론 기억해요. 많이 아팠었죠. 하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한 번도 다리를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석호가 일부러 지어낸 거짓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가짜구나. 석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태준이가 잠든 후 석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이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와서 태준이랑 또 놀아요. 7살 태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호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태준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석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태준아,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지 않을래? 태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산소요? 갑자기 왜? 할머니께 내가 돌아왔다고 인사드려야지. 아, 네. 좋죠. 하지만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소로 가는 길에서 석호는 계속 태준이를 관찰했습니다.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을 수없이 함께 걸었는데. 할아버지, 이쪽이 맞나요? 응, 맞다. 산소에 도착해서 석호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태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봐. 태준이는 어색하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묘비 앞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인사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태준이라면 할머니가 생전에 가르쳐준 특별한 절하는 방법을 기억했을 텐데. 할머니, 태준이 왔어요. 태준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호는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리고 박만수는 왜 가담한 것일까요? 그날 오후 석호는 동네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장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태준이 주소 아세요? 태준이요? 아, 어르신 손자. 그런데 태준이는 몇 년 전에 이사 갔잖아요. 이사요? 네, 부산으로 갔다고 하던데. 새 주소는 저도 몰라요. 석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이가 부산에 있다면 지금 집에 있는 청년은 누구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호는 박만수의 금은방 앞을 지났습니다. 그때 우연히 박만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그 할아버지는 완전히 속고 있어. 석호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서류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 집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 최소 10억은 될 거야. 10억? 석호는 자신의 집과 땅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석호는 태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이름이 뭐니? 태준이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태준이잖아요. 그만 거짓말해. 나는 다 알고 있어. 석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뭘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태준이가 아니야. 우리 태준이는 부산에 있어. 그 순간 태준이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손자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하, 이제야 눈치챘네요. 태준이의 목소리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유요? 간단해요. 돈 때문이죠. 태준이라고 자칭했던 청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이 땅, 모든 게 돈이에요. 그리고 당신 같은 외로운 할아버지들은 속이기 쉽죠. 석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박만수도 너희 편이지? 당연하죠. 그 아저씨도 빚이 많거든요.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석호는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배신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해요. 집문서에 사인하세요. 그럼 조용히 끝날 거예요. 청년이 서류를 꺼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그럼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석호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80세의 늙은 몸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 사인하지 않겠어. 석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청년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험악한 표정을 본 석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몸으로는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순순히 따라주시면 되는데. 청년이 천천히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문서와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나요.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평생의 터전이야. 석호가 소리쳤지만 청년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터전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이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텐데.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청년이 재빨리 석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박만수가 들어오자 청년은 다시 착한 손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태준아,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니? 네, 물론이죠.
석호는 박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지기 후배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만수야.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만수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석호는 그의 연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석호는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폭로해봤자 둘이 한패인 상황에서는 불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박만수가 나가려던 순간 석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수야, 혹시 경찰서에 신고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박만수와 청년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경찰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특히 노인들을 노리는. 청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태준이가 있으니까 걱정 없지. 박만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나간 후 청년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어?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친절한 손자고 만수 아저씨는 오랜 친구일 뿐이에요. 청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경찰을 부르면 할아버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석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청년이 잠시 외출한 사이 석호는 급하게 진짜 태준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연락할 방법이 없네. 석호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해외에 있는 딸은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빠, 태준이가 왔다고요? 잘 됐네요. 저는 정말 바빠서 딸조차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예요. 친구라고 소개된 남자는 말이 없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서류에 사인하세요. 청년이 다시 집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싫다고 했잖아. 석호가 거부하자 건장한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협조해 주세요. 압박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석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원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청년과 그의 친구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석호는 희미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움을 주러 온 것일까요? 할아버지, 혹시 누구 부르셨어요? 아니야. 난 모르겠어. 사실 석호도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정원을 확인하러 나간 사이 석호는 재빨리 집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는. 하지만 청년이 빠르게 들어와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청년이 화를 내며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청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인내심이 없다는 듯 했습니다. 형, 이제 그냥 강제로. 건장한 남자가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가짜 태준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야? 청년들이 당황하며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태준이와 닮은 또 다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태준이에요. 석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기일까요? 뭐야, 너 누구야? 가짜 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나야말로 묻고 싶어. 넌 누구고 왜 우리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어? 진짜와 가짜가 마주선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청년이 진짜 태준이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일부일까요? 현관에 선 청년을 본 석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청년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늦었어요. 새로 나타난 청년이 석호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가짜 태준이와 그의 동료가 막아섰습니다. 야, 너 뭐야?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집이라고?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집이야. 새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보세요. 제가 진짜 태준이에요. 석호는 두 청년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태준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증명해봐. 내가 정말 태준이라면. 가짜 태준이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새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석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7살 때 정원에서 그네 기둥에 새긴 글자 기억하세요? 석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TJ, 태준이라는 뜻이지.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오르골, 그 오르골에서 나오는 멜로디는 새 청년이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석호가 아내와 함께 자주 듣던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태준이, 예쁘게 잠들어라.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멜로디는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준이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자장가였습니다. 태준아, 정말 너 맞구나. 하지만 가짜 태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미리 조사하면. 그럼 이건 어때? 진짜 태준이가 웃으며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작은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미안해하셨던 이 흉터. 그때 할아버지가 우셨잖아요. 석호는 그 흉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이 진짜 태준이었습니다. 그 흉터는 태준이가 5살 때 할아버지가 끓인 물에 손을 대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그때 자책하며 며칠을 잠 못 이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태준아. 석호가 진짜 태준이에게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가짜 태준이의 동료가 막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비켜. 진짜 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도 이제 그만해. 너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건장한 남자가 진짜 태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민첩하게 피하며 맞섰습니다. 대학교에서 운동을 했던 모양인지 몸놀림이 제법 빨랐습니다. 태준아, 위험해. 석호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가짜 태준이는 서류 봉투를 들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야, 어디가? 진짜 태준이가 동료를 밀쳐내고 가짜 태준이를 쫓았습니다. 그 서류 내려놔. 싫어. 이미 다 내 거야. 거실에서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가구들이 넘어지고 물건들이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된 거야? 만수 아저씨도 공범이지요. 진짜 태준이가 박만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나는. 박만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진짜 태준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힌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가짜 태준이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진짜 태준이가 빠르게 쫓아가 가짜 태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놓으라고. 둘이 서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서류들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아! 석호의 중요한 문서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박만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석호는 박만수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후배의 무너진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만수야, 왜 이런 일을? 저도 살기 힘들어서, 빚이 너무 많아서. 박만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금은방도 망해가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진짜 태준이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진정해. 석호가 태준이를 말렸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박만수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내가 와서 괜찮아졌어.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태준이와 그의 동료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가짜 태준이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짜 태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고해봐. 증거가 뭐가 있는데. 하지만 그때 석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석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다 녹음했거든. 석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해서 몰래 녹음해뒀지. 가짜 태준이와 그의 동료, 그리고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전화로 공범과 통화하던 것도 다 들어있어. 그리고 박만수가 처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석호는 비록 늙었지만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생긴 후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진짜 태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도 바보가 아니야. 석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짜 손자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태준아, 어떻게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니? 부산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 저를 사칭하고 있다는. 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동네 분 중에 눈치챈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체국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가짜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젠장.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진짜 태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박만수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손자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30분 후였습니다. 진짜 태준이가 신고한 후 상황은 급격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태준이의 본명은 강민호였고
그의 동료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조직적 범죄자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찰관이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당하기 전에 신고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석호는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기 미수와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겁니다. 강민호와 그의 동료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집 한 채 때문에 인생이 망하다니. 진짜 태준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평생이야. 그걸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박만수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오랜 친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수야, 일어나. 어르신, 저는 정말.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석호가 박만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에 강민호라는 놈이 금은방에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박만수는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금은방 사업도 코로나 이후 계속 적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놈이 제안했어요. 어르신 집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면서 10억은 좋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수술을 또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박만수의 사연을 들으니 석호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친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요. 태준아, 맞는 말이야. 석호가 태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도 살려고 그런 거야.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게 되거든. 박만수가 고개를 들어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석호의 따뜻한 말에 박만수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르신,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30년 우정을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지. 태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태준아,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지. 석호의 말에 박만수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야, 아내분 병원비는 얼마나 필요해? 네. 박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아니에요. 그런 도움은 30년 친구인데 이럴 때 도와주지 언제 도와주겠어? 석호는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친구의 절망적인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이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혼자 살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겠니? 하지만 태준아,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져. 석호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만수가 돌아간 후
석호와 태준이는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오래된 그네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태준아,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게 있어.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 말이야. 사랑이요? 응. 만수도 결국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야.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태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화가 나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화낼 수 있어. 하지만 그 화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는 마. 석호가 태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보다 넌 어떻게 이 상황을 알게 됐니? 우체국장님이 연락 주셨어요. 이상한 청년이 할아버지 손자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바로 온 거야? 네. 밤새 차 몰고 왔어요. 정말 걱정됐거든요. 석호는 손자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도 바빠서 연락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자주 연락하자. 네, 꼭 그럴게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호와 태준이는 오랜만에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안심이에요. 나도 그래. 내가 있으니까 든든해.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와서 할아버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태준아. 하지만 석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취약한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너무 무력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가 와서야 해결됐잖아.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녹음기로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태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호도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 네, 저도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석호와 태준이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석호는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태준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석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태준이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되다니. 부산에서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둘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석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취약한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석호는 태준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이 집을 정리하려고 해. 태준이가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집을요? 왜 갑자기? 이번 일로 깨달았어.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석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 집은 할아버지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인데. 맞아. 내 할머니와 50년을 살았고, 너도 여기서 자랐지. 석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억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어. 태준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니면 제가 아예 여기 와서 살까요? 너도 내 생활이 있잖아. 할아버지 때문에 내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석호는 손자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 요양원이요? 태준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요즘 요양원들도 좋아졌다고 하더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석호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태준이가 문을 열어보니 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박만수가 들어와서 석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예요. 아내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 박만수가 봉투를 석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런 건 안 받아.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야, 나는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석호의 말에 박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온 이유가 또 있어요. 뭔데? 강민호 그놈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태준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직 실제로 한 일은 없어요. 그냥 협박만. 박만수의 말에 석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이 집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할아버지. 태준이가 반대했지만 석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 결정을 존중해줘. 그날 오후 석호와 태준이는 함께 요양원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좋다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견학 오신 분이시죠? 요양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호와 태준이는 요양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태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석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집을 떠나셔야 하나요? 태준아, 할아버지도 쉬운 결정이 아니야.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야.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 혼자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집에 도착해서도 둘의 기분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석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태준이와 함께 봤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5살 때 할머니가 생일 케이크 만들어주신 날이네요. 둘은 오랫동안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추억을 두고 떠나시는 게 맞나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석호의 말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원에 나가서 오래된 그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결정했어요. 뭘? 제가 여기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겠어요. 태준아, 부산에 있는 일은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 올게요. 석호는 손자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가 제 미래예요. 태준이의 단호한 말에 석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석호는 손자의 결심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태준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석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자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준아, 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할아버지, 저 진심이에요. 부산에서도 혼자 살면서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태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석호는 손자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직장은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 이직할 수도 있어요. 태준이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부산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태준이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서 있어요. 석호도 창문으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강민호는 아니었지만 낯선 남자 2명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민호가 보낸 사람들일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태준이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일일이죠? 수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있어서요. 하지만 그 남자들은 태준이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 석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태준이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수상한 사람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더 조심하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돌아간 후 석호와 태준이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아, 정말로 여기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니? 네, 결심했어요. 그럼 요양원은 포기하고 여기서 함께 살아볼까? 석호도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태준이가 기뻐하며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집 보안을 강화하자. 그리고 동네 분들과도 더 친하게 지내고. 당연하죠. 둘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관문도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강민호 일당이 모두 구속됐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더 발견됐대요. 정말이야? 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태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한 거네요. 그리고 어르신.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금은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리한다고? 네, 아내 병원비도 어르신 덕분에 해결됐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박만수는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30년간 금은방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이번 기회에 평범하게 살아보려고요. 석호는 친구의 새로운 결심을 응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시작이 늘 희망적이지.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박만수가 돌아간 후 석호와 태준이는 정원에 나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러게 말이야. 폭풍 같은 일주일이었어. 둘은 오래된 그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외로운 일이라는 거야. 석호의 말에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 맞아요. 우체국장님도 동네 할머니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걱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달려와 줬잖아. 석호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정원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태준아, 내일부터 부산집 정리하러 가야지? 네, 일주일 정도면 모든 걸 정리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도 돼.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보안도 강화했고 동네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태준이는 부산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걱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부산으로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함께 살기 시작해요. 태준이가 떠난 후 석호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손자가 돌아와서 함께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부터 카페 준비에 들어가요. 그래. 응원할게. 어르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만수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쉬운 길을 찾지 마. 힘들어도 정직한 길로만 가. 네, 꼭 그럴게요. 박만수가 돌아간 후 석호는 정원에서 오랫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태준이도 돌아왔고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야. 돌아가신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트럭과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태준아. 이제 정말로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네요. 둘은 함께 태준이의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요. 그래, 앞으로만 가자. 석호와 태준이는 정원에서 그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TJ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그 그네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그들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태준아.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자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행이죠? 집 안 팔아도 되고,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돌보며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네요. 할아버지와 추억 쌓으며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행복하고 많이 웃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